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강내공의 머니쇼 진행하는 최강내공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최강내공의 머니쇼는 바로 재무설계 전문 방송인데요. 모든 이슈들을 재무설계 측면에서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사실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재무 설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3가지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3가지니까 제가 17년째거든요. 17년째 재무 설계 전문가인데, 이 내용, 포인트 좀 제대로 아시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꼭 지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합니다. 자, 인문학적 소양 하니까 거창해 보이거나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별거입니다. 한마디로 인문학적 소양이요, 왜 중요하냐면 재무설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우리 직장인들, 자영업자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돈벌이에 신경이 써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생활비를 버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들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이나 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연애를 하다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또한 직장만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동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요. 왕따 문화를 만드는 아파트 문화가 있죠. 이거를 즐기면서 살 건지, 즉 남들을 왕따 시키면서 살 건지, 아니면 왕따 문화를 배격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제대로 좀 만들어가면서 살 것인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남들과 똑같이 그저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뭔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소한 이름은 남기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말이죠. 즉, 재무설계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 내용을 모르면 재무설계 컨설팅 할 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재무설계 컨설팅 할 때는 보통 3시간, 5시간씩 한 3번에 걸쳐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대는 나무만 보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살자라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큰 그림,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 개인만 살아간다? 아닙니다. 재무설계가 실패한 이유가요, 개인만 재무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즉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켜내는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나무만 보게 되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쫓게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돈을 쫓으면 돈이 잡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뒤에 돈이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죠. 이건 아마 누구나 아시는 그런 내용이실 텐데, 한국 사회는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있지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하는 실천하는 공부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요, 재무설계 공부가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가는 공부인데, 그냥 책을 보고 배웠다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 나가보면서 혼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확인하는 거죠. 즉, 책에서 배우는 큰 그림과 함께 실천 속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재무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저조차도요, 혼자서만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중간 과정에서는 이게 옳고 그른지 제대로 된 건지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즉 마지막이 아니라는 판단을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이미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난 뒤에는 후처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혼자서 판단을 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제대로 된 의견들을 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환들을 하기에는 재무설계 전문가들도 사실 외골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같이 의논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모임도 좀 저는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청자들도 제가 이렇게 17년을 경험하면서 나온 이 경험치들, 내용들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참고하시면서 판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생에서 큰 이벤트, 큰 사건, 그리고 큰 줄기를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거기 때문에 즐기시면 돼요. 근데 줄기를 어떻게 잡아낼 건가?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줄기가 뭐냐면 평생 소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생 소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근데 평생 일해야 돼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년퇴직이 끝나고 나면 자영업에 만약에 진출했다. 그래도 몸이 상하면,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만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생 동안 일을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생 동안 노동이 가능하도록 젊을 때부터 몸과 마음,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제대로 키워야 되겠죠.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몸만 가지는 건 뭐 일순간입니다. 그리고 보람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결혼을 한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주제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주거 문제 해결. 제가 표현을 부동산 구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주거 문제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 문제 해결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또는 월세에 사는 것, 이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근데 주거 문제는 사실은 사적인 문제이면서 공적인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거 문제, 그동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투기였습니다. 투기. 그런데 이제는 주거, 거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공적인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따라서 주거 문제 해결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교육 문제 당연합니다. 교육 문제는 교육비 문제이기도 하죠. 교육 문제는 또한 교육비 문제이면서 사실은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 해결과 의료비 문제 해결, 그리고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도전 또는 은퇴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을 만들어내는 문제까지도 줄기를 이제는 좀 잡아가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씩 챙기다 보면은 재무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정치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압력, 정치활동을 통해서 각 지역 또는 서울시 전국구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모든 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그런 주체적으로 정치활동 참여를 통해서 재무설계 문제까지도 같이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 다음이 재무설계의 어떤 기술적 부분으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문학적 소양, 큰 그림, 그 다음에 큰 이벤트와 큰 사건을 먼저 잡아내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먼저 제대로 돼야만 그 다음 재무설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재무설계 컨설팅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해내시면 재무설계 전문가를 통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조언들을 자신에 맞게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선 세 가지의 내용들 바로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해 보시고 늘 고민하고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전략과 전술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게 되면 재무설계는 저절로 찾아내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앞에서 말한 것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재무설계는 100%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좋은 상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좋은 상품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좋아서 좋은 상품이라고 선택했지만 나하고는 안 맞았던 거죠. 대부분 그래서 투자 실패, 저축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나한테 맞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맞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뭔지, 나는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나를 알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말이죠.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에, 스스로의 문제에 한번 개입해 보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재무설계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1%밖에 안 돼요. 재무설계 기술이라는 부분은 99%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께 또 팁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재무설계 투자상품 PPL입니다. 광고예요, 광고. 약간의 과장도 섞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아트테크 소개이고요. 미술작품 재테크 소개입니다. 미술작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는 약간 더 기대 수익이 높게 돌려주는 재테크인데요. 물론 투자 상품이라서 원금 손실 위험 당연히 존재하죠.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높은 것일 겁니다. 왜? 위험이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거 미술작품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예요.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도 원금 손실 위험 있잖아요. 그죠? 미분양되고 그러면. 자, 1년 단위로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서민들한테 좋은 상품이죠. 미술작품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민들에게는 좀 효자 상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익률이 높습니다. 부족한 은퇴자금을 이제는 연금보험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대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죠. 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최강내공의 머니쇼라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국내 투자 상품 소개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 메인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재무설계 방송을 통해서 즐거운 재무설계 해내셨으면 좋겠고,
가정경제가 흑자로 유지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